예측 모의고사를 목소리 버전으로 올립니다. 그럼 57번부터 재미있게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구독, 댓글, 좋아요. 57번. 육류 보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닭고기는 상하기 쉬우므로 냉장 보관 시 술과 소금으로 밑간을 해두면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 2. 육류는 냉동실에 냉기가 내려오는 제일 윗칸이나 냉동실 안쪽에 넣어둔다. 3. 육류는 덩어리째 보관한다. 4. 육류는 하루 정도만 보관할 경우는 저온실에, 오래 두려면 냉동실에 보관한다. 5. 육류를 보관할 때 표면에 쌀뜨물을 살짝 바르면 색이 변하거나 맛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정답은 5. 육류를 보관할 때 표면에 쌀뜨물을 살짝 바르면 색이 변하거나 맛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틀린 대답이에요. 육류 표면에 쌀뜨물이 아닌 식용유를 살짝 발라둡니다. 58번. 식사 구성안을 이용한 식사계획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공유는 매일 2에서 4회 섭취하여 에너지원을 공급한다. 2. 단백질은 매일 3, 4회 섭취하여 근육량과 면역력을 증진한다. 3. 채소류는 매 끼니 2가지 이상 섭취하여 신체 기능을 조절한다. 4. 우유와 유제품류는 매일 1~2잔 섭취하여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한다. 5. 물은 매일 석 잔 이상 마시어 노폐물을 배출한다. 정답은 5. 물은 매일 석 잔 이상 마시어 노폐물을 배출한다가 틀린 답이에요. 하루에 물은 8잔 정도 마시는 게 좋습니다. 59번. 다음에 식재료를 써는 순서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칼과 도마가 1개씩만 있을 때. 동태, 배, 양념치킨용 생닭, 돼지고기 전지살. 1. 동태, 돼지고기 전지살, 양념치킨용 생닭, 배. 2. 동태, 양념치킨용 생닭, 돼지고기 전지살, 배. 3. 배, 동태, 돼지고기 전지살, 양념치킨용 생닭. 4. 배, 양념치킨용 생닭, 돼지고기 전지살, 동태. 5. 배, 돼지고기 전지살, 동태, 양념치킨용 생닭. 정답은 5. 배, 돼지고기 전지살, 동태, 양념치킨용 생닭 순입니다. 칼과 도마가 1개씩만 있을 때는 과일, 육류, 생선류, 닭고기 순서로 썰도록 해요. 외울 때는 과육생닭, 과육생닭, 과육생닭. 60번. 플라스틱 밀폐용기의 반찬 냄새를 없애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 소금물을 만들어 수세미로 닦음. 2. 밀가루를 물에 풀어 스펀지 수세미로 닦음. 3. 얼음과 찬물을 넣고 냉장실에 보관 후 닦음. 4. 뜨거운 물과 사용한 녹차 티백 2~3개를 넣고 하루 정도 두었다가 닦음. 5. 키친타올을 물에 적셔 넣고 냉동실에 하루 정도 두었다가 주방세제로 닦음. 정답은 4. 뜨거운 물과 사용한 녹차 티백 2~3개를 넣고 하루 정도 두었다가 닦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에요.
61번. 대상자의 이불을 고를 때 적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따뜻하고 부드러운 오리털 이불. 2. 두툼하고 무게감이 있는 이불. 3. 부드럽고 보습성이 좋은 이불. 4. 감촉이 좋은 면으로 된 이불. 5. 가벼운 양털 이불. 정답은 2. 두툼하고 무게감이 있는 이불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두껍고 무거운 것은 피하고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럽고 보습성이 있는 것으로 고르도록 해요. 62번. 다음 세탁 기호에 따른 세탁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드라이 클리닝 불가. 2. 약하게 세탁기 사용. 3. 물 세탁 안됨. 4. 이염주의. 5. 표백 안됨. 정답은 3. 물 세탁 안됨 표시입니다. 63번. 나 전달법으로 대처한 것은 몇 번일까요? 고혈압 대상자가 밥 위에 장아찌를 듬뿍 올려 먹으면서 대상자. 저염식을 하라는데 음식이 싱거우면 그게 무슨 맛이야? 요양보호사. 1. 오늘만 그렇게 드시고 내일부터는 그렇게 드시지 마세요. 2. 처방대로 식사하지 않으셔서 혈압이 높아질까 걱정돼요. 3. 너무 맛있게 드시네요. 그런데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4. 장아찌 치울게요. 다른 반찬하고 드세요. 5. 저염식으로 식습관을 바꾸도록 하세요. 정답은 2. 처방대로 식사하지 않으셔서 혈압이 높아질까 걱정돼요입니다. 나 전달법을 요약해 볼까요? 시험 문제에 나 전달법이 출제되면 정답은 걱정돼요, 안쓰럽네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조바심이 났어요 등이에요. 자기의 걱정하는 마음 상태를 표현한 것을 정답으로 고르세요. 나 전달법 시험 문제 답으로 걱정돼요가 제일 많이 출제돼요. 외울 때는 나 전달 걱정, 나 전달 걱정, 나 전달 걱정. 64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2.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 전달을 돕고 입모양을 크게 한다. 3. 대상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4. 보청기의 출력은 낮게 한다. 5. 보청기의 입력은 낮게 한다. 정답은 5. 보청기의 입력은 낮게 한다가 틀린 답이에요. 보청기의 입력은 크게 합니다. 보청기에는 소리의 볼륨을 조절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것으로 소리를 조절할 수 있어요. 보청기의 구조를 보면 초소형 마이크와 초소형 스피커가 같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넓은 장소에서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를 할 때 마이크의 볼륨을 크게 해야 소리가 커지겠죠. 그런데 보청기라는 스피커를 귀 속에 꽂았는데 크게 입력된 소리를 그대로 듣는다면 얼마나 그 소리가 크겠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통해 크게 입력된 소리를 적절한 정도로 귀 속에 들리게 하려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낮아야 편안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출력은 낮게라고 해요. 사실 어려운 내용인데요. 교재에 간단히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력, 마이크 음량은 크게, 출력, 스피커 음량은 낮게, 외울 때는 입크 출랏, 입크 출랏, 입크 출랏. 65번. 텃밭에서 배추를 심고 물을 주는 여가 활동 유형은 무엇일까요? 1. 공동체 활동. 2. 자기개발 활동. 3. 소일 활동. 4. 사교 활동. 5. 오락 활동. 정답은 3. 소일 활동입니다. 자기개발 활동에는 책 읽기, 독서교실, 서예교실, 그림 그리기, 신앙송, 악기 연주, 백일장, 민요교실, 창작 활동이 있고요. 사교 오락 활동에는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가 있어요. 소일 활동에는 텃밭 야채 가꾸기,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텔레비전 시청, 종이 접기, 퍼즐놀이가 있습니다. 사교 오락에 해당하는 활동이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니까 오락 영화, 사교 연회로 기억해 두세요. 66번.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 업무를 기록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몇 번일까요? 1. 업무만으로도 과중하기 때문에. 2. 기록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3.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4. 업무 기록은 형식적 서류 업무이기 때문에. 5. 글을 쓴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므로. '정답은 4. 업무 기록은 형식적 서류 업무이기 때문에가 틀린 답이에요. 업무 기록은 단지 형식에 그치는 업무가 아니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록은 서비스를 점검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서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요양보호사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했는지 활동을 입증할 수 있어요. 다른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해도 그동안의 기록이 있으면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관련 전문가들이 서비스 내용과 방법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활용되죠. 요양보호 기록은 대상자의 가족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원칙에 맞춰 잘 기록하도록 해요. 67번.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간결하게 작성한다. 2.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3. 육하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한다. 4. 사투리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5. 요양보호사의 생각과 의견을 기록한다. 정답은 5. 요양보호사의 생각과 의견을 기록한다가 틀린 답이에요. 주관적인 내용은 피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도록 해요. 68번. 침해 대상자가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할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보호자가 찾아줄 테니 안심하라고 설득한다. 2. 어디다 두었냐고 묻고 잘 찾아보라고 한다. 3. 같은 물건을 구매해 두었다가 찾게 돕는다. 4. 물건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5. 같은 물건을 사다 주겠다고 한다. 정답은 3. 같은 물건을 구매해 두었다가 찾게 돕는다입니다.
69번. 연명의료 시 제공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인공호흡기 착용. 2. 통증 완화 약물. 3. 항암제 투여. 4. 심폐소생술. 5. 혈액투석. 정답은 2. 통증 완화 약물입니다. 연명의료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은 하지 않지만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의료는 제공해요.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제공됩니다. 외울 때는 심폐혈투 항공기는 제공되지 않음. 영양물소는 제공됨. 외워볼까요? 심폐혈투 항공기, 영양물소, 심폐혈투 항공기, 영양물소, 심폐혈투 항공기, 영양물소. 70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등록한다. 2. 등록 후에 변경과 철회가 가능하다. 3. 등록해도 의료기관에 연동되지 않는다. 4.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의 작성 여부는 열람할 수 없다. 5. 연명의료 중단 이행은 작성자를 진료하게 될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할 경우에만 이행된다. 정답은 1.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등록한다가 틀린 답이에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해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말기 환자 또는 19세 이상, 성인 본인 스스로 작성한 다음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기관 이름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에요. 홈페이지는 www.lst.co.kr이에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곳인지 보시는 것도 이해를 돕는 데 좋겠죠. 71번. 응급처치를 할 때 대상자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다면 누구의 지시를 따르는 게 적절할까요? 1. 보호자. 2. 연장자. 3. 고학력자. 4. 대상자와 가까운 사람. 5. 응급처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정답은 5. 응급처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72번. 대상자에게 기침을 하게 했는데도 이물질이 빠지지 않을 때 시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인공호흡법. 2. 하임리히법. 3. 심폐소생술. 4. 가슴 압박. 5.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정답은 2. 하임리히법입니다. 이물질로 기도가 막혔을 때 배에서 가슴 윗 방향으로, 그러니까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려서 이물질을 뱉어내게 하는 것을 하임리히법이라고 해요. 그림에서 보듯이 대상자가 앞에 있고 요양보호사가 뒤에 서 있죠. 질식이 발생했을 때 저렇게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괴로운 표정을 짓게 돼요. 음식이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숨쉬는 기도로 넘어갔을 때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기도에 걸린 음식물이라든가 이물질을 빼내려면 대상자의 뒤에 서서
주먹을 대상자의 배꼽과 명치 중간에 놓는데요. 이때 주먹 쥔손의 엄지손가락 방향은 대상자의 배 쪽이에요. 다른 한쪽 손으로 주먹 쥔손을 감싸면 한 손으로 하는 것보다 강한 힘이 실려지게 되죠. 그렇게 두 손으로 대상자 복부의 윗부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려요. 후상방은 방향에서 후방과 상방을 합친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귀약 넣을 때도 후상방으로 잡아당긴다고 하잖아요. 귀를 위쪽으로 잡아당기지만 동시에 약간 뒤쪽으로 잡아당기는 것을 후상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임리히법에서 후상방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임리히법은 시험에 항상 출제돼요. 대상자가 의식이 있을 때는 먼저 대상자 스스로 기침을 하게 하고요. 대상자 뒤에서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려서 이물질을 뱉어내게 해요. 이물질이 빠지지 않으면 반복 시행해서 이물질을 빼내야 해요. 대상자가 의식이 없을 때는 119에 연락한 다음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대상자의 입속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물질을 빼내도록 해요. 73번. 지혈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멸균 거즈 위에 압박 붕대를 감는다. 2.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게 한다. 3.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이용하여 직접 압박한다. 4. 피가 통하지 않게 압박 붕대로 조이면서 감는다. 5. 0.95리터가 넘는 출혈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지혈한다. 정답은 4. 피가 통하지 않게 압박 붕대로 조이면서 감는다가 틀린 답입니다. 너무 조이지 않게 감아서 혈액순환이 되게 해요. 74번. 칼슘제와 철분제의 복용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몇 번일까요? 1. 약 복용 시간을 잊었을 땐 2배로 복용. 2.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복용. 3. 칼슘제는 자몽 주스와 복용. 4. 철분제는 우유와 복용. 5. 식전에 복용. 정답은 2.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복용합니다. 75번. 약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모든 약은 식후에 복용한다. 2. 본인이 처방받은 약이 아니더라도 복용할 수 있다. 3. 인슐린 주사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4. 니트로글리세린은 갈색통에 보관한다. 5. 건강기능식품은 식품과 같음으로 제한 없이 섭취한다. 정답은 4. 니트로글리세린은 갈색통에 보관한다입니다. 식전에 복용하는 약도 있기 때문에 모든 약을 식후에 복용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은 복용하지 않고요. 인슐린 주사약은 냉장고 문칸에 보관해서 얼지 않게 보관해요. 건강기능식품은 복용 전에 의사, 약사와 상담하고 과다 복용을 피하고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복용하도록 해요. 건강기능식품에는 인삼, 홍삼,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알로에 등이 있어요. 라식스는 강력한 이뇨제고요. 니트로글리세린은 협심증을 완화시키는 휘발성 혈관 확장제예요. 라식스와 니트로글리세린은 빛을 차단하는 차광 보관을 해야 돼서 갈색 봉투나 갈색통에 보관해요.
76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약 5cm 눌리게 압박한다. 2. 1분에 100에서 120회 압박한다. 3. 칼돌기 부분을 정확히 압박한다. 4.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한다. 5. 심폐소생술을 익히지 않은 구조자는 가슴 압박만 하는 소생술을 권장한다. 정답은 3. 칼돌기 부분을 정확히 압박한다가 틀린 답이에요. 칼돌기를 압박하지 않게 주의해요. 빨간 동그라미 부분이 칼돌기예요. 이 부분을 압박하지 않도록 해요. 77번. 가슴 압박을 할 때 구조자의 몸무게를 실어서 가슴뼈를 압박해도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갈비뼈 바로 밑에 폐가 있기 때문에. 2. 갈비뼈는 단단해서 골절되지 않기 때문에. 3. 소생 가능성과 골절 가능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4. 복장뼈 몸통이 연골로 되어 있어 탄성이 있기 때문에. 5. 복장뼈와 갈비뼈를 연결하고 있는 부위가 연골로 되어 있어 탄성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5. 복장뼈와 갈비뼈를 연결하고 있는 부위가 연골로 되어 있어 탄성이 있기 때문에입니다. 적절한 정도로 압박해도 늑골의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가슴 압박을 하는 이유는 골절 가능성보다 소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림에서 가슴뼈 가운데를 보면 짧은 넥타이처럼 생긴 부분이 복장뼈인데요. 이 복장뼈와 갈비뼈는 탄력 있는 연골로 이어져 있어요. 그림에서 겨자색으로 칠한 부분이 다 연골이에요. 이렇게 연결 부위가 탄성이 있기 때문에 강한 힘으로 가슴 압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78번.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대상자가 1인이고 구조자가 3인 있을 때의 적절한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인공호흡을 하기 위한 가슴 압박 중단은 3초 이내로 제한한다. 2. 5분마다 30회 가슴 압박을 시행하면서 교대한다. 3. 30회 가슴 압박과 2회 인공호흡을 시행하면서 2분마다 교대한다. 4. 대상자가 정상적인 호흡을 하게 되면 똑바로 눕힌다. 5. 1주기는 10회의 가슴 압박과 1회의 인공호흡이다. 정답은 3. 30회 가슴 압박과 2회 인공호흡을 시행하면서 2분마다 교대한다입니다. 가슴 압박 중단은 10초 이내로 제한하고요. 1분에 100에서 120회 가슴 압박을 시행해요. 대상자가 정상적인 호흡을 하게 되면 옆으로 돌려 눕히고요. 30회의 가슴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주기라고 해요. 우리가 운동할 때 무슨 동작을 몇 세트 합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1주기는 그냥 한 세트 정도의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회 가슴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이 한 세트인 거죠. 그렇게 한 세트를 하고 그 구간을 반복하는 동작을 하면 2주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 세트를 5번 해서 그 구간을 5번 갔다 오면 5주기라고 하겠죠. (79번)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가.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나. 전원을 켠다. 다. 모두 물러난다. 라. 제세동을 시행한다. 마.
패드를 붙인다. 1. 나다마 라가. 2. 나마가 다라. 3. 마나가 라다. 4. 마나다 가라. 5. 라마나 다가. 정답은 2. 나마가 다라입니다. 제세동기 사용 순서는 전원을 켠다, 패드를 붙인다,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모두 물러난다, 제세동을 시행한다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를 외워볼까요? 전원, 패드, 리듬, 제세동, 압박. 그래서 전원 드듬 제압, 전원 드듬 제압, 전원 드듬 제압. 80번. 제세동을 할 때 두 개의 패드를 부착하는 위치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왼쪽 패드는 심장 위에, 오른쪽 패드는 복장뼈 위에 부착한다. 2. 왼쪽 패드와 오른쪽 패드는 양쪽 빗장뼈 위에 부착한다. 3. 오른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부착한다. 4.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부착한다. 5. 왼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부착한다. 정답은 4.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부착한다입니다. 그림에서처럼 오른쪽 빗장뼈 밑에 패드를 붙이고 왼쪽 겨드랑이 밑에도 붙였죠. 그래서 외울 때는 오비 된겨, 오비 된겨, 오비 된겨. 이것저것 다 잘 안 외워지면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심장이 잘 작동하려면 당연히 식사를 잘해야겠죠. 보통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드니까 왼손보다 오른손이 위에 있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패드의 위치가 오른쪽이 위에 있는 사진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로 낭독하는 족집게 모의고사 2를 클릭하시면 교재 전체를 짜임새 있게 출제한 필기시험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퀄 요양보호사, 구독, 댓글, 좋아요.